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이 세계 최박형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던 그때 중국이 단 0.1mm 차이로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삼성 완패라 떠들었고 온라인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국의 한 엔지니어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순간 이 논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그랜트입니다. 62년을 살면서 항공기 구조 분석과 품질 감사로 평생을 보냈죠. 숫자에 속지 않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기술 전문 방송사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앞에 놓인 두 대의 폴더블 폰을 보면서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전날 인터넷이 완전히 난리였거든요. 중국의 한 브랜드가 공식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폴더블 폰이 8.8mm라고 선언했어요. 삼성 갤럭시 Z 폴드 7이 8.9mm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0.1mm 차이로 승부를 걸어온 거죠. SNS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삼성이 밀렸다는 반응부터 0.1mm도 차이다. 중국 기술력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댓글들이 홍수처럼 쏟아졌어요. 각종 기술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죠. X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고 해외 기술 커뮤니티는 이 소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중국 제품을 주문했다고 자랑했고 또 누군가는 삼성이 드디어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따가웠지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세상은 0.1mm에 환호하지만 현장에선 캘리퍼스 각도 1도의 진실이 달라집니다. 진행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측정 기준이 없으면 의미 없는 숫자 노름이라는 뜻입니다. 보호 필름을 붙이고 재느냐, 카메라 돌출 부분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항공기 부품 검사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0.1mm는 절대로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차이가 정말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온도, 습도, 압력, 측정 지점까지 모든 게 똑같아야 하죠. 보잉 737 날개 두께를 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재느냐에 따라 승객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되거든요. 리벳 헤드 포함 여부, 페인트 두께 고려 여부, 측정 온도까지 모든 변수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줬어요. 같은 날개라도 측정 방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0.2mm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죠. 항공업계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였어요. 숫자 자체보다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 말입니다. 폴더블 폰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의 두께가 중요하지 실험실에서 측정한 카탈로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호 필름을 붙이면 당연히 두꺼워지고 케이스를 씌우면 더욱 두꺼워져요. 게다가 폴더블 폰은 접히는 부분과 펼쳐지는 부분의 두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힌지 부분은 더 두껍고 디스플레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얇을 수 있죠. 어느 지점에서 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청자들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단순한 숫자 비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들이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중국이 이겼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점점 측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늘어났어요. 누군가는 실제로 양쪽 제품을 가지고 직접 재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같은 조건에서 직접 측정해봐야 해요. 방송이 끝나고 나니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이 논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직접 보지 않고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거든요.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테크마트에서 온 거였어요. 바이어 담당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마이클 씨, 긴급히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 두께 논쟁을 직접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어요.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며 매장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전 주문도 취소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전화는 기술 전문 매체에서 왔습니다. 편집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전화가 문제였어요. 옛 동료인 데이비드에게서 온 연락이었거든요. 마이클, 오늘 방송 봤어. 꽤 인상적이더군. 데이비드는 저와 함께 항공업계에서 일했던 동료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중국계 기술업체에 자문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공식 스펙은 명확해. 8.8mm와 8.9mm야. 그냥 그대로 써주면 어떨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데이비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었거든요. 물론 자문료도 나쁘지 않을 거야. 은퇴 후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집 대출도 아직 남아있고 아내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신뢰를 돈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첫 직장에서 상사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엔지니어는 숫자에 정직해야 한다. 한 번 거짓말하면 평생 신뢰를 잃는다. 그때는 단순한 훈계로 들렸는데 지금 보니 인생의 나침반 같은 말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답이 명확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새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아직도 또렷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측정해서 세상에 알리기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어요. 한국의 가을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삼성 측에서 보낸 직원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삼성 수원 사업장 투어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센터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첨단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이클 씨,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지 폴드 7의 힌지 구조였어요. 김 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 폴드 7에는 완전히 새로운 아머 플렉스 힌지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30% 더 얇아졌죠. 힌지 부품들이 세밀하게 재설계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베어링 구조부터 스프링 메커니즘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3D 모델링을 보니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였어요. 6년 동안 힌지만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단순히 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구성까지 동시에 확보해야 했거든요. 김 부장은 접히는 각도, 힘의 분산, 마모 저항성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만 번 접고 펼쳐도 문제없도록 설계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두께 경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숫자보다는 설계를 봐주세요. 저희는 보여주기용 스펙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서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레이어 구조, 카메라 모듈 배치, 배터리 최적화까지 모든 부분이 두께 감소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직접 측정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삼성 품질관리센터에서 진짜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박소연 엔지니어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이었습니다. 마이클 씨, 저희가 준비한 측정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안내한 곳은 완전히 통제된 측정실이었어요. 온도 23도, 습도 50%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측정대 위에는 정밀 캘리퍼스와 다양한 측정 지그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먼저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호 필름 제거 여부, 카메라 돌출 부분 제외 여부, 측정 지점, 압력 등 모든 변수를 표준화했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대의 폰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왼쪽이 중국 브랜드 제품, 오른쪽이 삼성 Z 폴드 7이었습니다. 겉보기로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어요. 동일한 지그를 사용해서 같은 지점을 측정하겠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먼저 중국 제품을 측정대에 올렸어요. 정밀 캘리퍼스를 조심스럽게 맞추고 디지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8.95mm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식 스펙 8.8mm와는 다른 수치였거든요. 다른 색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색상 모델이었어요. 측정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9.2mm네요. 색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이것이 코팅이나 마감 처리 방식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같은 제품이라도 색상별로 두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삼성 Z 폴드 7 차례였어요. 박 엔지니어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8.79mm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8.79mm였습니다. 공식 스펙 8.9mm보다도 얇았죠. 다른 색상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블루 섀도우 색상의 Z 폴드 7을 측정한 결과는 8.88mm였어요. 여전히 중국 제품보다 얇았습니다. 저는 박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혹시 측정 지점을 바꿔서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힌지 부분과 디스플레이 부분을 각각 측정해 보겠습니다. 힌지 부분은 당연히 더 두꺼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삼성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얇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박 엔지니어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카탈로그 두께와 실제 측정치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필름 포함 여부, 카메라 돌출 부분 처리 방식, 측정 온도와 압력 등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조건에서 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의 실제 두께를 알아야 하니까요. 박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을 진행했어요. 실온에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보호필름을 붙인 상태에서까지 말이죠.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삼성 Z 폴드 7이 중국 제품보다 얇거나 최소한 동등했어요. 흥미로운 건 공차 범위입니다. 박 엔지니어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같은 모델이라도 개체별로 0.1-0.2m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불가피한 편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일 개체 측정보다는 여러 개체의 평균값이 더 의미 있습니다. 저는 항공기 부품 검사 경험을 떠올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개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죠. 마이클 씨,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숫자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박 엔지니어의 말에서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실제 성능과 품질에 집중한다는 철학이 보였습니다. 측정이 끝나고 나서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0.1mm 차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달랐어요. 오히려 삼성 제품이 더 얇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공식 스펙과 실측치가 다른 걸까요? 그리고 이 차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측정 결과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박소연 엔지니어가 저를 엔지니어링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외과 수술실처럼 깨끗하고 정밀한 분위기였어요. 마이클 씨,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대형 모니터 앞에 서서 말했어요. 화면에는 Z 폴드 시리즈의 세대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갤럭시 폴드부터 지금까지 힌지 구조를 보시죠. 초기 모델의 힌지는 정말 투박해 보였어요. 두껍고 복잡한 구조였죠. 하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세련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Z 폴드 7의 아머플렉스 힌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박 엔지니어가 3D 모델을 회전시키며 설명했어요. 힌지 내부 구조가 마치 정밀 시계처럼 복잡하고 아름다웠습니다. 6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얇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겁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레이어별 분해도였어요. 디스플레이 레이어, 터치 센서, 보호층, 힌지 메커니즘까지 모든 부품이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죠. 기존 힌지는 140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5개로 줄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부품 수를 40% 가까이 줄이면서도 성능은 향상시켰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통합 설계입니다. 여러 기능을 하나의 부품으로 합치고 소재도 완전히 바꿨어요. 박 엔지니어가 실제 힌지 부품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 특수 합금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더 얇으면서도 강도는 30% 높아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건 내구성이었어요. 박 엔지니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얇게 만들면 당연히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20만 번 접고 펼쳐도 문제 없어야 했어요. 화면에는 내구성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로봇팔이 쉴 새 없이 폰을 접고 펴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되는 테스트였죠. 힌지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이번엔 디스플레이 구조가 나타났어요. UTG 위에 특수 보호층을 입힌 구조였습니다. 기존보다 30% 얇아졌지만 내구성은 오히려 향상되었어요. 박 엔지니어는 이것이 소재공학의 혁신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노 단위의 코팅 기술과 분자 수준의 접착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했어요. 카메라 모듈 배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내부 공간 활용도가 비교되어 나타났어요. 기존 대비 15%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배터리도 재설계했어요. L자 형태로 배치해서 공간 효율성을 높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재발명이었어요. 우리는 보여주기용 숫자 안 합니다. 박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6년 동안 매일 밤샘매가며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0.1mm를 깎기 위해 전체 구조를 갈아엎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과 동시에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해온 게 보였어요. 경쟁사들이 카탈로그 스펙만 내세울 때 우리는 실제 사용자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사용자 만족도 데이터였어요. 내구성, 사용성, 디자인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공학입니다. 제가 중얼거렸더니 박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6년짜리 설계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두께 경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는 스펙시트를 위한 숫자, 다른 하나는 사용자를 위한 혁신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아직 이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0.1mm 숫자 게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과연 이 복잡한 진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삼성에서의 측정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중국 측에서 강력한 반박에 나선 거였습니다. 주요 기술 매체들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어요.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공식 스펙 8.8mm를 재확인했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건 캘리퍼스로 직접 측정한 사진들까지 첨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8.8m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측정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호필름 제거 여부, 측정 지점, 압력 등 아무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마이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의 목소리에서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네도 봤겠지만 공식 측정 결과가 다시 나왔어. 8.8mm가 맞다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데이비드, 측정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런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단순한 숫자를 원하거든. 그의 말에서 뭔가 의도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진실보다는 여론 조작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프레임으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삼성에게 매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팬들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8.8mm 측정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고 삼성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삼성 지지자들은 측정 조건이 다르다며 반박했죠. 유튜브에서는 관련 영상들이 급속히 퍼져나갔어요. 각국의 기술 유튜버들이 자신만의 측정을 시도하며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혼란만 가중되었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본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엔지니어로서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엔지니어 경력에서 이런 혼란은 처음이었어요. 숫자는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불분명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측정 과정을 되짚어봤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본 수치들, 박 엔지니어의 설명, 측정 조건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소연 엔지니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측정을 제안해 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엔지니어로서는 이런 여론전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죠. 측정 기준을 완전히 통일해서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박 엔지니어의 제안이었어요. 양쪽 제품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같은 사람이 측정하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측이 이에 응할지 의문이었어요. 이미 공식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재측정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온라인에서는 측정 기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호필름을 포함해서 제야한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기기만 측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카메라 돌출 부분 처리도 논란이었습니다.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측정 기준의 통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공정한 비교가 없이는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단순한 숫자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누가 이겼다, 졌다는 식의 논쟁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재측정을 제안하기로 한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양쪽 제품을 비교하자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제 40년 경력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재측정 제안을 고민하고 있던 그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제리릭 에브리싱의 새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대 중국 폴더블 극한 내구성 테스트. 저는 급히 영상을 클릭했어요. 제리의 특유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폰을 극한까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두 대의 폰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이 Z 폴드 7, 오른쪽이 중국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제리는 먼저 스크래치 테스트부터 시작했어요. 다양한 경도의 픽으로 화면을 긁어보는 테스트였죠. 두 제품 모두 6단계에서 스크래치가 시작되고 7단계에서 깊게 파였습니다. 화면 내구성은 비슷하네요. 다음은 모래 테스트였어요. 힌지 부분에 모래를 뿌리고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제품은 몇 번 접고 펴자 힌지에서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Z 폴드 7은 여전히 부드럽게 작동했어요. 흥미롭네요. 힌지 설계의 차이가 보입니다. 제리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테스트에서 벌어졌습니다. 번 테스트라고 부르는 극한 내구성 테스트였어요. 제리가 라이터로 화면을 30초간 가열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두 제품 모두 화면에 하얀 반점이 생겼지만 식힌 후 Z 폴드 7만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밴드 테스트였습니다. 제리가 폰을 반대 방향으로 구부리는 테스트였어요. 이 테스트에서 보통 폰들은 쉽게 부러지곤 했습니다. 먼저 중국 제품을 테스트했어요. 제리가 점점 압력을 가하자 곧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힌지 부분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이제 삼성 차례입니다.
제리가 Z 폴드 7에 같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폰이 부러지지 않았거든요. 제리가 더 강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역방향으로 굽혀도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네요. 더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제리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보통 이 테스트에서 견디는 폰은 거의 없었거든요. 결국 Z 폴드 7은 끝까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제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흑마법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얇으면서도 이런 내구성을 보인 폰은 처음이에요. 영상이 끝나자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0.1mm 얇다고 소란을 피웠던 제품이 오히려 더 견고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박소연 엔지니어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님, 제리링 영상 보셨나요? 네, 방금 봤어요. 사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6년 동안 연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얇으면서도 강한 구조를 만드는 건 말입니다. 박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소재를 바꾼 게 아니라 힘의 분산 구조 자체를 재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이 가해져도 전체 구조가 힘을 분산시켜 버틴다는 거였어요. 등급으로 말하면 IP68 방수 방지는 기본이고 밀 STD 군사 표준도 통과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정도 내구성이면 일반 스마트폰보다도 더 견고한 수준이었거든요. 온라인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0.1mm 두께 논쟁이 무색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실제 내구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팬들도 말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얇다고 해도 부러져 버리면 소용없었으니까요. 제리릭의 영상은 단순한 리뷰를 넘어서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24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겼고 각종 매체에서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두께 경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얇으면서도 강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혁신이었던 거죠. 제리릭 영상이 화제가 된 지 3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방송으로 공개 측정을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국의 주요 기술 방송사가 특별 생방송을 제안해왔어요. 시청자들 앞에서 직접 측정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측정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정밀 캘리퍼스, 표준 지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측정 과정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방송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0.1mm 논쟁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마이클 그랜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긴장되었지만 40년 경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측정 기준의 통일입니다. 저는 먼저 측정 조건부터 명확히 했어요. 첫째, 보호필름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둘째, 카메라 돌출 부분은 제외합니다. 셋째, 동일한 압력으로 측정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제품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삼성 Z 폴드 7과 중국 브랜드 제품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 지점입니다. 힌지 부분이 아닌 디스플레이 중앙 부분에서 측정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제품부터 측정했어요. 정밀 캘리퍼스를 조심스럽게 맞추고 디지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8.97mm입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공식 스펙 8.8mm와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시청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카탈로그 스펙과 실제 측정치의 차이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엔 다른 색상의 중국 제품을 측정했습니다. 9.15mm네요. 같은 모델이라도 색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 Z 폴드 7 차례였어요.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8.81mm입니다. 오, 이것도 공식 스펙 8.9mm와 다르네요. 블루 섀도우 색상도 측정해봤어요. 8.79mm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결과가 분명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실제 측정에서는 삼성 제품이 더 얇거나 최소한 동등합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처음 0.1mm 차이라는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탈로그 두께는 참고치일 뿐입니다. 소비자는 실사용 조건을 봐야 해요. 그때 실시간 댓글들이 화면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리릭 영상을 언급했어요. 얇으면서도 견고한 것, 그것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입니다. 화면에는 내구성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어요. 방수방진 등급, 군사표준 인증, 20만 번 폴딩 테스트 결과까지 말이죠. 0.1mm로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삼성이 더 얇으면서도 더 견고합니다.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논쟁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조건에서 나온 숫자인지, 그리고 그 숫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온라인이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측정 기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실사용 기준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어요. 단순한 스펙시트가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보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공개 측정 결과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날 밤 데이비드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옳았어.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엔지니어의 역할은 단순히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실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었던 거죠. 생방송이 끝나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Z 폴드 7의 첫 주 판매량이 전작 대비 50% 증가했다는 발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사전 예약이 25% 늘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루 섀도우 색상이 전체 폴드 예약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했어요. 삼성 뉴스룸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0.1mm 논쟁으로 시작된 일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박소연 엔지니어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전통 한식당이었어요. 마이클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 엔지니어가 소주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야 뭘요. 진실을 밝혔을 뿐인걸요. 그때 박 엔지니어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엔지니어세요. 용접 기술자로 40년을 일하셨죠. 그녀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두께는 눈으로 재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재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깊은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용접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숫자는 공장 밖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공장 안에서 피땀으로 깎는 수치라고요. 박 엔지니어의 말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장인정신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니라 진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6년 동안 힌지만 연구한 저희 팀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세상이 드디어 저희 진짜 실력을 알아봐줬다고요.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이번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측정 의뢰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엔지니어링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어요. 마이클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도 계속 숫자 게임에 휘둘렸을 거예요. 박 엔지니어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과 정신을 말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와 매체에 보낼 최종 결론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삼성 Z 폴드 7이 중국 제품보다 얇거나 최소한 동등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구성과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완성도였어요. 이건 흑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엔지니어의 6년짜리 설계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리릭의 말을 빌려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박 엔지니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씨,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저희가 만든 차세대 제품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물론이죠. 한국의 기술력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번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모두 이번 일의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숫자는 중요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기술과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6년 동안 단순한 두께 경쟁이 아닌 진짜 혁신을 추구했어요. 몇 달 후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2025년 기술업계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로 이번 0.1mm 논쟁을 선정한 거였어요.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1mm가 드러낸 엔지니어링의 혼. 정말 그랬어요. 0.1mm라는 작은 숫자가 엔지니어링의 본질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평범한 은퇴 생활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끔씩 폴드7을 보면 서울에서의 그 며칠이 떠오릅니다. 진실을 위해 싸웠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말이에요. 시장이 결국 답을 해줬습니다. 소비자들은 진짜 가치를 알아봤어요. 숫자 노름이 아닌 실제 기술력을 말이죠. 이건 정말 흑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6년짜리 설계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